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바이러스의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단백질의 특성을 알리고자 이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바이러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봤던 사진인데요. 네. 요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 해서 담배라는 식물에게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바이러스는 지금 요 독감 바이러스라고 써여 있는데요. 동물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세균에게만 감염되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이러스가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무슨 뭐 세균이든 그 어떤 다른 세포에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면 모두 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에게서만 작용을 하고 동물에게서는 작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나무에 갔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박테리오 파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잠깐만 좀 더 내릴게요. 자, 여기 지금 동물 바이러스의 분류라 해가지고 와우, 동물 바이러스만 해도 이렇게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를 일으키는데요. 사스라는 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상피세포에서만 그 감염을 일으키고 거기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보이시나요? 에이즈라는 면역결핍증, 인간 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상피세포에서 작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T림프구와 같은 백혈구 세포에만 들어가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동물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T림프구에서는 아무런 작용을 나타내지 않고요. 레트로 바이러스는 T림프구에 작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거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피세포에서는 작용을 나타내는데 다른 데서는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같은 동물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 개체 안에서도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과학을 전공하다 보면은 단백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실 겁니다. 모든 생물은 단백질 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백질 특성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쭉 들어보면은 와, 단백질이 정말 수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단백질의 특성 가장 대표적으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2 교과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우선 효소에는 기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효소가 있습니다. 예.
효소하고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이렇게 써 있죠. 예, 노란색 기질. 근데 이 효소는 이렇게 기질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결합 반응을 해서 이렇게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기질을, 노란색 기질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을 촉매하는 물질이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이 기질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효소의 특징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이 단백질 특징하고 같습니다. 이 효소의 특징이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고 조금 파여져 있는 이러한 모양을 띠는 효소는 이렇게 노란색에 이러한 자기의 구조와 상보적으로 구조가 같은 기질하고만 반응해서 작용을 나타내는데요. 만약에 다른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러한 효소 같은 경우에 자기하고 구조가 맞는 물질하고만, 그러한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백질은 이렇게 특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를 배웠죠. 자, 이게 혈관이라고 치고요. 이 세포를 내하수체 전엽이라고 하겠습니다.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CTH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세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모난 단백질 분자로 가정하겠습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동그란 단백질 분자로 가정하겠습니다. ACTH 부신 겉질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으로 배웠죠.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르몬 분자들이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이라는 세포에게만 가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부신 겉질에 가서 작용하면 안 되고 갑상선에만 가야 되고, 반대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에 가면 안 되고 부신 겉질에만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자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도 없습니다.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상선에 그러면 우선 여기는 갑상선 세포입니다 라고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세모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어서 우리 몸을 다 돌다가 부신 겉질에도 많이 제거할 텐데 여기는 안 가고 갑상선에만 갈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아까 했던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마찬가지 단백질의 특이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갑상선 세포 표면에는 세모난 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보적인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부신 겉질에는 이와 같은 동그란 단백질을,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인 요 동그란 단백질 분자를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단백질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모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아무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가 부신 겉질이나 다른 물질에 가도 작용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왜? 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아까 봤듯이 효소는 기질하고 구조가 맞아야, 결합해야 반응한다 했죠. 근데 세모 분자는 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작용하지 않을 거고요. 갑상선을 지나가다 보면은 구조가 맞아 떨어지니까 반응을 일으킬 거고요. 반응을 일으키면은 갑상선에 신호가 가니까 갑상선이 이 호르몬을 알아차리고 이를 나타내겠죠. 마찬가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갑상선 지나갈 때에는 아무 역할을 나타내지 않다가 구조가 맞아 떨어지는 부신 겉질에 와서는 드디어
결합 반응을 해서 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